2차 부등식, 세 번째 2차 부등식의 해.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거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요걸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는 요걸 외워서 문제를 풀면 좋겠죠.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 뒤에 보면 a가 양수라는 표현이 있죠.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함수는 안 되지만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수가 있죠. 음수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등호 방향은 바뀔 수 있고 뭐 방정식이야 그런 건 없지만 얼마든지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수로 만들어 놓아야 공식화를 시키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되도록이면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문자면 어떻게 하느냐? 문자로 되어 있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방정식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양수, 음수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다 양수로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부등식의 모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냥 크다, 작다,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좌변으로 다 이항시켰을 때.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되도록이면 뭘로 만든다? 양수로 만든다고요. 양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2차 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그래프라고 하는 게 x축하고 판별식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도 판별식에 따라서 이렇게 x축하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그렇죠. x축하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판별식이 0인 경우에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모양은 아니고 이런 식의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지는 경우죠. 지난 영상에서 풀었던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런 것들, 이런 부등식들 바로 요 식들 얘기하는 건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판별식이 0보다 커지는 경우였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지는 경우,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해가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그 해의 형태를 좀 보면 첫 번째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a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양수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각각의 부등식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식 자체가 중요하겠죠. 이 식. 그래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줄 텐데 그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커. 그 뜻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축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어딘가에 두 근이 무조건 생기겠죠.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순서를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바꿔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x값의 범위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답이 되는 거고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부등호 방향은 똑같잖아. 똑같은데 알파나 베타까지도 된다는 얘기야.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형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여기에는 x좌표들. 얘네들이 되는 거야. 걔네들은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알파나 베타도 된다는 얘기니까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는 형태로 답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2차 부등식이 대부분 답의 모양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 또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 알파와 베타 사이
또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수직선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게 바로 수직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답이 이렇게 양쪽 반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또는 뭐 색깔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 두 가지는 이런 형태로 답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연립부등식도 풀어야 되니까 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선분 같은 모양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모양, 얘네들은 주로 이런 형태로 수직선상에 표시가 됩니다. 1차 부등식하고 많이 틀리죠. 그죠? 약간 선분 같은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양쪽 반직선 같은 모양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판별식이 0보다 커졌을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X축에 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X축하고 싹 스치죠. 요 값을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그냥 알파. 교조처럼.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 알파는 안 돼. 알파는 0이 되는 거니까. 이 왼쪽 부분은 다 0보다 큰 거고 오른쪽 부분도 다 0보다 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왼쪽이 다 되는 거고요. 알파 오른쪽이 다 되는 거야. 굳이 부등식으로 표시하자면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답을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써. 이렇게는 안 쓰고 어떻게 쓰느냐면 알파만 빠진 거죠. 알파만 빠졌잖아. 그래서 보통 답은 x는 알파인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보통 답을 써요. 이런 식으로 답을 표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답을 표기하는 거, 요거 좀 알아두도록 하시죠.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줄에 있죠. 판별식이 0인 줄 첫 번째 줄에 있어요. x는 여기는 a라고 했나요? 알파 같죠? 예,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얘만 해도 답이 특이하죠. 그죠? 뭐 하나 빼고 다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건 등호가 들어갔네요.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도 된다는 얘기야. 알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죠. 얘는 0이 빠졌으니까, 는 0이 없으니까 알파만 빼고 다 된다라는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알파도 된다고요. 이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쓰느냐? 해는 모든 실수라고 씁니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해는 모든 실수라고 씁니다. 그냥 모든 실수라고 써도 돼요. 해는 모든 실수라고 씁니다. 자, 0보다 작은 부분을 봅시다. X축보다 아래쪽 부분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X축보다 아래쪽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에 뭐라고 쓰느냐면 해는 없다고 쓰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이렇게 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해는 없다. 그냥 없다. 해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자, 요거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지? 등호는 있잖아. 알파일 때는 0 되는 거잖아. 그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없는데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 있죠. 요거는 특이하게도 방정식처럼 해가 어떻게 써지느냐면 x는 알파 이렇게 써져요. 방정식에서 보통 뭐 중분 이런 경우 또는 1차 방정식 이런 경우 x는 얼마라고 답이 나오잖아. 부등식인데도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에 답의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누구 빼고 다 된다는 것도 있고 모든 실수도 있고 해가 없다는 것도 있고 해가 하나만 있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부등호의 모양에 맞춰서 다 외울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판별식이 0 되는 특별한 경우,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답의 형태가 이렇게 제각각이다. 그때그때 다 다른 형태의 답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다 외울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힘들겠지만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이 답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답을 쓰는 형태는 중요하거든.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뭐 빼고 모든 실수라는 답으로 쓴다는 거. 모든 실수 없다, 뭐 하나만 답이 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어떤 뜻이냐?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우리는 무조건 아르르 블록을 그리기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X축보다 약간 위쪽에 이렇게 공중에 뜨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나 접하는 거랑은 또 좀 다르죠. 뭐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0보다 큰 거 봅시다. 0보다 크다. 다 되는 거죠. 다 X축보다 더 위쪽에 있잖아. 다 되는 거죠. 뭐라고 해요? 해는 모든 실수라고 한다고. 다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같은 건 없지만 다 크긴 크잖아. 요것도 해는 모든 실수라고 불러요. 해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없어요. 해는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거 당연히 없고요. 0 되는 것도 없죠. X축하고 만나지를 않는 거니까. 또 뭐라고 써? 해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 물론 두 개씩 똑같은 형태의 답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잘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래프를 자꾸 보면서 요 모양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물론 반대도 알아둬야 돼요. 반대.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답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쓴다든가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 이렇게 쓴다든가 등호를 일부 붙인다든가 이런 형태로 답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근데 해는 모든 실수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그래프를 생각을 먼저 해요.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다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두 가지를 그려봐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그래프.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인 그래프.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해가 나온다 라고 하면 해는 모든 실수라든지 해는 없다든지 해는 뭐 빼고 다 된다든지 아니면 해는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특수한 형태의 해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와 0인 경우 두 가지를 그려봐야 돼요. 자, 요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죠. 이 경우는 요거 때문에, 요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조건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라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는 모든 실수라고 했어. 해는 모든 실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역시 두 가지를 그려놓고 얘는 되는지 확인해보고 전부 다 0보다 크다. 되네. 얘는 되는지 확인해보고 0돼도 되는 거니까 얘도 되네. 그럼 둘 다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해가 없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랑 자꾸 연결시켜서 주로 특수한 형태의 해는 어떤 그래프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두 가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와 판별식이 0되는 X축보다 약간 위쪽에 공중에 뜨는 형태의 그래프 또는 X축에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뭐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연습 문제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끝.